올해는 민법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작년에 쉬웠으니까. 민법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은 1차를 합격해야지 뭐 2차를 뭐 2차 100점 맞이 못해요. 바람 맞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올해는 아마 민법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선관 주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 후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 하여하거나 배려하거나 담보를 적용해도 후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유치권에 보시면, 자, 유치권의 소멸을 봅니다. 일반적 소멸 사유로 유치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멸 사유로 다 없어집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소멸 청구 있죠? 아까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른 담보를 제공한 후에 소멸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말은 자동차를 했는데 자동차가 지금 뭐냐면 가스차입니다.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내 차는 지금 2대예요. 휘발유 차예요. 너무 기름값이 많이 나오니까 가스대 가서 야, 내 그 차 휘발유 차니까 휘발유 차 대신 가스차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한 후에 유치권을 소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저 휘발유 차에다가 유치권 행사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점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돼 버립니다. 단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점유는 언제까지 회복해야 돼요? 점유권에 배웠는데 점유를 언제 회복해요? 점유 회복 청구권이 있습니다. 몇 년? 10년일까요? 아닙니다. 5년일까요? 1년. 점유 회복 청구권은 1년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그거 보시면 책에 내 내용도 다 있습니다. 판례까지. 거기 551페이지에 판례 가운데 보십시오. 2번 판례입니다. 551페이지 2번 판례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착오공사를 했습니다. 사축 공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착오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오공사는 우리 여기에 유치하고 그러면 유치하고는 요 적용하면 여기만 되냐 전 건물에 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판례입니다.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구인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위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위치권은 위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의 전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을 하여 성립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한단 말입니다. 시행했으니까 다 시행했으면 한 거고 여기 안 하고 여기 있으면 여기 전부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판례는 제가 뭐 다 했습니다. 빠진 것이 있나 볼까요? 없습니다. 판례 다 했습니다. 560페이지 보십시오. 560페이지 보시면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그 이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요?
건축 자재 대금을 건축 자재를 건넸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에게 배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한 이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보존 개량하고 있으니까 지금 개량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그래서 자재 대금 안 된다. 여러분들 멀리 기억해야 돼요. 자재 대금, 건축 자재 대금 안 된다. 아셨죠? 자재 대금, 건축 자재 대금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 561페이지에 저당권을 보십니다. 자, 저당권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자, 프린트를 보시면, 자, 저당권은 채무자한테도 좋고 채권자한테도 좋습니다. 왜냐? 채무자는 내 물건을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렇잖아요? 돈 빌려준 채권자는 마음 놓고 불안하지 않잖아요. 뭐 안 갚으면 내가 이런 경매에서 내가 경매 대금에 대해서 내가 상환받을 수 있게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저당권을 제일 많이 쓰죠. 저당권이 제일 지금에 우리가 배운 물건 중에 소유권은 기본인 거니까 지금 그래서 저당권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게 뭘 쓰냐? 임대차를 많이 씁니다. 토지도 건물도 다 지상권 전세권 안 쓰고 보통 토지 임대차를 쓰고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를 씁니다. 임대차하고 저당권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자 마찬가지 저당권도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는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둘이 계약하고 등기하면 되겠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과 사이에 자 저당권 갑입 저당권 설정자 우리 저당권자 둘이 설정 계약함으로써 플러스 등기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네, 법률행위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갑뿐만 아니라 누구도 된다. 물상 보증인도 제3자가 됩니다. 물상 보증이 누구냐면 이런 뜻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내 물건을 보증하는 겁니다. 물상 보증이에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내 물건을 내주는 것이 물상 보증입니다. 그래서 자, 갑과 을사의 설정 계약 또는 물상 보증인과 을과의 계약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갑 둘 다, 갑병 둘 다 공동저당도 할 수 있고요. 갑에 얘한테 돈은 빌려주만 등기는 뭐냐? 설정계약 등기는 우리한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 병에 A 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당. 물론 둘 다 가능하고요. 둘 다 공동저당 가능합니다. 보통 근데 대부분 공동저당을 많이 하죠. 보통. 자, 그 다음에 자, 네. 이거요. 더 여러분들은 판례를 보시면 이제 판례를 읽어보시면 없고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 말은 각각 사이에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렇게 빌려줍니다. 각 A의 부동산을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권 등기를. 근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계약한테 해준다는 뜻입니다. 제3자의 저당권 등기도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갑과 을과 병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갑에게 나중에 을이 돌아왔을 때 이 1억이 실질적으로 갑의 병에게 귀속하는 효과가 있어요. 귀속하는 관계가 있어요. 병에게 실제로 이 금액이 귀속되는 관계에 있으면 제3자 명의의 등기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노란으로 쓰네. 노란으로 쓰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가능하다. 이거 마시면 돼. 밑에는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까지 할 필요 없어요. 판례에서 이 판례의 말 뜻이니까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어차피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면 못 참아. 이 조그만 판례하는 요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제3자명에 말했잖아요. 얘를 채용자에서 얘도 저당권 설정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설정자가. 얘 마찬가지. 얘도 제3자의 경우도 저당권 등기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제3자 저당권도 가능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불법으로 말소된 이 저당권. 을에 대한 불법으로 말소된 저당권은 저당권 등기가 소멸되면 저당권은 소멸하냐? 안 그렇습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조건이지 효력 전송 조건이 아닙니다. 등기를 딱 했잖아요. 등기를 했으면 한 번만 발생하면 되지 계속 꾸준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등기는 항상 등기는 효력의 전송 요건이지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됐다 해서 저당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회복 등기를 하면 저당권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송 요건이 없어졌으면 그 사이에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송 요건이 아니고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회복 등기가 똑같이 저당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하고 민법이 정한 겁니다. 특별법 말고 이것만 됩니다. 마음대로 막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토지가 건물, 부동산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됩니다. 아무데나 돼요. 저당권을 막 유치권에 막 저당해보고 막 그런 건 안 됩니다. 단 이 부동산도 당연히 압류는 없어야 됩니다. 압류된 부동산은 안 돼요. 압류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이게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 뭐랬냐? 법률행위가 됐어요. 두 번째,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은 이걸 뭐라고 하냐?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갑과 을과 자, 얘가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를 한 거예요, 지금. 임대인과 임차입니다. 토지만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을이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얘 임대차인데 얘가 뭐랬냐? 지를 임료를 2년 연체했어요. 얘가 2년 연체하니까 뭘 하냐? 갑이 이자스가 왜 돈 안 내나 얘한테 압류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건물한테. 을의 건물한테. 압류를 하니까 이 압류를 뭘로 막으냐? 저당권 성립으로 말합니다. 그게 법정 저당권.
뭔지 아시죠? 2년 연차하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압류를 신청하면 얘는 저당권을 설정 않다 하더라도 법에서 저당권으로 인정해져 버립니다. 이게 말하는 법률 규정한 법정 저당권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저당 조건은 저당권에 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직권은 안 나오는데, 자, 얘가 얼마 빌려줬어? 1억이요. 이한테는 저당권 등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요 저당권의 비용이 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걸 뭐냐면 권리직권이라고 그러는데 동산에만 직권 있고 동산 직권은 뭐냐? 직권 한마디로 안 배우는데 직권은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전당포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직권은 동산만 예전에는 우리가 부민법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전을 말하거든요. 일제시대 때 해방 전 그래서 이 전당권은 동산만 권리에만 하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 권리잖아요. 권리에 직권을 설정을 하고 부동산에는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이럽니다. 제가 시계를 자 전화번호 딱 갔습니다. 자 전화번호 가서 제가 뭐래요? 미안해 아저씨 나 밥 먹고 버스에 들어가니 5만 원만 맡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전화가 아저씨가 야 임마 뭘 꺼내봐 이 자식아 다 잡지 안 맡겨주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질권은 반드시 인도나 기타 급부를 해야 돼요. 보이김에서 5만 원만 잡아주세요. 이게 직권입니다. 전당권 아저씨는 5만 원 주고 얘를 유치하고 그렇지. 유치권이라는 말 안 쓰고 질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얘 질권이에요. 권리는 저당권 권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얘를 권리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건 직권은 나오지 않는데 권리직권은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런 뜻입니다. 권리직권.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보통 이런 관계에 저당권의 직권, 저당권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저당권의 전세권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새로운 법률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또 아까 말해서 객체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니까 합의, 을한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는 뭐래요?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지금은 이 저당권은 저당권 있어. 이 저당 비용이 이게 이거는 수의자, 지상권자, 그다음에 저당권. 비용도 저당권이 도래하기 전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얘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질권을 설정해서 돈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 돈이 필요하니까 무상 지로도 있으니까. 또 전세권은 지상권은 상관없지만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에 돈 받고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금 받아가 돈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전세금에서 뭐 10년, 뭐 2년 계약해서 내 전세금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전세금이니까 돈이 딸려. 이게 뭐래요? 이거 전세권에 저당권 잡힙니다. 돈 내가 얼마요? 1억 했으면 여기는 5천만 원 빌립니다. 5천만 원 나 이거 생활비가 딸리네? 힘드네. 이 저당권은 5천만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 기간이 도래 안 했으니까. 추락할 수는 없고. 5천만 원 있으니까 얘한테 가는 거예요. 날마다 받을 5천만 원 있잖아. 특히 봐봐. 돈 좀 꽂아 3천만 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시죠? 이렇게 흐름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전세권도 담보적 성질이 있고 다 담보. 얘는 영익적 성격이 있지만 담보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 돈 받고 하는 거는 다 지금. 돈 받는 목적이에요. 전세권은 사용 수익도 하지만 그래서 직권이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어디였나요?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네, 자, 저당권의 효력, 법정 저당권 했죠? 자, 저당권의 효력을 봅니다. 자, 아이고, 목적물은 저당권 효력을
저작권도 당연히 목적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저작권 목적물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부합문고 종물입니다. 자, 부합물 종물에는 미칠까요? 저작권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아니, 부합물이나 종물은 토지에 부합물 20개도 미치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토지에도 미치고, 종물, 거기에 있는 저당로 객체 옆에 창고 있죠? 이런 것도 미칩니다. 그래서, 줄에 저당권이 있으면 종물도 저당권이 미치는 거고요. 또 토지에 있으면 토지에 부착물 있죠? 부합물에도 저당권이 미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종물에 대해서. 그 다음, 또, 그러니까 옆에, 써놨나? 제가. 써놨죠? 저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수목도 있고요. 중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료 저장 탱크도 있고요. 창고도 있습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 만약에, 부합이나 종물이나 모두 미치는데, 어찌좀 미칩니다. 근데 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합물에 종물이나 저작권을 잡으면서 미치지 않나 약정하는 거예요. 저작권 자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나만 소리예요. 약정하면 당연히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럴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타인의 권한에서 당연히 안 미치죠. 미치겠어요. 각 토지에 유리 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임차권을 설정한 우리 여기다가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인목택지 아니면 명인목록을 이어지 않으면 개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부합물이잖아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그렇으면 얘 갑의 토지에 대해서 기형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당연히 얘한테 미칩니다. 부합물에도. 근데 누구예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미쳐요? 안 미쳐요? 당연히 안 미쳐죠. 주권자가 왜 미쳐요? 다음 이거는 교육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종된 권리. 종된 권리 두 번째. 주된 권리와 조된 권리. 이건 물이고 얘는 권리에 대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뭐라 했냐면 갑과 을 사이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2번이 저당권자입니다. 2번이 저당권자이고 여기다가 을이 건물을 신청했습니다. 을이 신청한 다음에 저당권자는 을입니다. 이 을 사이에 저당권이 여기다가 요 건물에 이 을에 신축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랬을 때 이 저당권은 요 지상권자한테도 지상권에도 미치냐 이 말입니다. 네, 미친다. 뭐였어요? 왜? 그래서 종물로 종된 권리로 판단해서 건물하고 지상권에도 저당권이 미칩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 보십시오. 과실은 미쳐요? 안 미쳐요? 당연히 안 미칩니다. 왜?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실은 지정하고 설정자한테 가는 겁니다. 단 외가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또 압류하고 있을 때는 과실을 실추할 수 있고요. 제3자의 때는 통지해야 됩니다. 제3자가 누구냐? 다른 지상권, 전세권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압류할 때는 과실을 실추할 수 있습니다.
자, 물상대의성을 인정합니다. 물상대의성은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이나 수용보상금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상보험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가까워서 임대차 했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수용되었어요. 토지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수용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수용 보상금에 관해서 이해하는데 목적으로 있으니까 수용대책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압류를 이해하는 거예요. 압류를 하면 요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우선 변조권이 인정해 줍니다. 압류를 안 하면 압류를 해야 수용 보상금에 물상 대의성은 뭐냐면 우선 변제가 인정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우선 변조 다르나 우선 변조권 인정하는데 만약에 압류를 안 했다. 안 하면 우선 변조권이 없습니다. 일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선 변조권은 없어지고 일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대의는 멸실되거나 손실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고에 찬존하는 손해배상금이나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이나 또는 보험금 어디겠어요? 가옥이 화재로 발생한 섬유들 쓰고는 화재 보험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압류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게 물상대의성입니다. 반드시 지급 전에 압류해야 우선 변제권을 받습니다. 여기 저당권자입니다. 지금 저당권에서 인정받는 거니까 아까 제가 문명인과 임차인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지금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자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보십시오. 금전 유예도 가능하고 채권액을 기재합니다. 금전 유예도 가능하고요. 채권.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말은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자, 저당권 설정하는데 을은 갑한테 얼마 돼요? 1억 줍니다. 갑은 을한테 뭘 줘요? 잠깐만요. 네, 1억을 빌려줍니다. 갑은 뭘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줘야 될까? 갑은 A 경우를 저당물로 주는데 을은 갑한테 뭘 주냐? 돈을 줄 수 있잖아요. 1억. 그러잖아요? 1억 줄 수 있습니다. 근데 1억 안 주고 뭘 주냐? 쌀 2가마 줄 수 있습니다. 쌀 2가마, 콩 1가마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입니다. 금전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피담보 채권은 쌀도 되고 콩도 되고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쌀 2가마, 콩 1가마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피담보에 쌀 2가마, 콩 1가마 이렇게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당 있으면 저당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당 금액을 쓴단 말이에요. 1억. 그럼 1억 안 쓰고 뭘 써야 돼요? 쌀 2가마, 콩 1가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별로고이 다 써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가능하지만 채권액을 쓰라 이 말입니다. 쌀 한 가마에 100만 원이면 이제 요 100만 원 얼마? 300
300만 원 이렇게 쓰라 이 뜻입니다. 평가액을 쓰라 이 말입니다. 돈을. 그래서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채권에 평가액을 기재하세요. 돈을 기재하세요. 그럽니다. 금전 이해도 가능하지만 평가액을 쓰세요. 조건 기한부 채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는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필요적 등기 사항은 당연히 채권을 써야 될 것이요. 세무자도 써야 됩니다. 자, 공동 저당일 경우에는 그 공동 저당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공동 저당을 보시면 공정의 취지도 써야 돼요. 뭐 임의적 변수 뭐 있고 있어요? 뭐 종속 뭐 기간이라든가 뭐 저당에서 얼마까지 얼마 날짜라든가 또 뭐예요? 이자라든가 이런 걸 바꿨죠. 예? 자, 이런 거 쓰면 임의라는 것은 뭐 뜻이에요?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응할 수 있고 안 쓰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임의적 등기 사유라는 말을 쓰면 제3자한테 대응할 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뭐라 했어요? 등기하지 않는 거죠. 지연배상. 지연배상 중에 그게 중요한 것은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보다는 등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 것은 지연배상과 지연이 됐어요.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딱 1년분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비용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왜 1년만 줬을까요? 왜 1년만 줬을까요? 각각 그 사이에 얘가 저당에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얘가 돈을 안 주잖아요.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태 이자 비싸. 경매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저당은 손해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잖아요. 내가 1억을 빌려, 여기는 1억을 빌렸는데 이 가치는 2억이요. 네, 큰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2억 될 때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분만 딱 등기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딱 1년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1년분만 한정된 거예요. 지연배상은 1년분만 해라. 당연히 뭐예요? 여긴 1억. 자, 1억을 줬으면, 1억을 빌려줬으면, 이 1억을 변제하면 당연히 소멸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 소멸. 앞부분 하셨을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저당권 소멸되죠. 이걸 부종성이라고 부르고, 이 소멸은 187조 등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다 등기 말씀하잖아요. 저당권에서.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사라집니다.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구제하는 방법은 그럼 저당권에 뭘 할 수 있냐의 뜻입니다. 지금. 우선 변제적 효력. 몇 번인가요?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되겠죠. 또, 관계집행, 일반 채권에서 관계집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못 할 수 있어요? 유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매는 말 그대로 경매를 해서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제3자가 배당했으면 제3자에 대해서 배당 청구하면 됩니다. 제3자가 경매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배당 청구하면 됩니다. 자,
강제 집행하고 일반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유저당을 참고했잖아요. 유저당이 뭐냐? 자, 뭐냐냐? 대물 변제나 이미 환가 약정을 하는 겁니다. 미리서. 자, 경매를 안 하고 얘 둘 갑과 을 사이에 미리서 약정을 하는 게 얘가 지금 유저당으로 말합니다. 경매를 안 하고 둘 사이에 뭐요?契約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물 변제입니다. 다른 물건을 변제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미 환가 약정입니다. 얘는 경매를 안 하고 누구한테냐? 제3자한테 팔아서 그 대금 나한테 주라고 뜻입니다. 법원에 가서 경매를 하는 거고 내 제3자한테 팔아서 내가 팔란다. 둘이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유저당입니다. 결론 유저당은 뭐냐? 두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서 약정함으로써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당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저당. 유저당 처음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유저당이 뭔지. 유고당도 아니고 유저당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박스를 보시면 항상 있으면 얘는 건물입니다. 얘 토지입니다. 토지에 건물이 놓여 있으니까 둘 다 A의 건물과 A의 토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갑이 저당권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우리 요 토지에 대해서 자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경매 누구냐? 일반 채권자예요. 그랬을 때 경매되면 경매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를 했으면 비용이 경락이 돼서 이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경락 대금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한테 경락 대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얘 저당권은 A 건물의 저당을 잡혔잖아요. 얘는 지금 토지에 지금 경매가 없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경락 때문에 얘가 저당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당연히 저당권 우선 배제권 있습니다. 우선 배제권 당연히 인정을 해놓고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에서 자기가 우선 배제권 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배제권 인정하지 않고 배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말입니다. 우선 배권은 배당을 청구하면 저당권이 사라지잖아. 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집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건물이 상관이에요. 상관없죠. 아니, 배당을 청구하면 사라지죠. 항상 자기 가지고 있어 배당을 청구한다. 내 권리를 없으면 내 배당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배당을 청구한다는 말은 항상 목적은 뭐예요? 돈 받은 끝이라니까요. 담보물권은 어떤 경우든 어떤 거리도 돈만 주면 오케이예요. 저당권을 가지고 내가 내 저당권을 다 만족하는데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은 내가 저당권을 만족했다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소멸되는 거니까요. 담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빌릴 때 어떤 거든 내 담보를 잡히고 내가 누구한테 다른 영유물 채권을 돈을 빌려받는다든지 아니면 노무를 제공받는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오로지 저당권자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돈이나 다른 걸 주면서 어쨌든 누굴 주잖아요. 아까 쌀가마 하는 거. 어차피 얘네가 다 돈이에요. 돈은 뭐 평가에 다 써야 되니까. 어차피 담보 저당권자는 내가 돈 빌려준 거를 회수만 하면 돼요. 경매에서 회수하든 다른 제3자가 회수하든 금액이 모자라고. 금액이 모자라면 이제 우선 변제가 안 되니까. 우선 배제 안 하고 배당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선 배당을 청구했으면 배당 왜 청구하겠어요? 아니 그만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청구하지 못 미쳤다 청구하겠어요. 배당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얘 건물
뭐예요? 경매 신청하면 되잖아요. 저당권에 대해서. 따따블로 받을 수 있어요? 따따블로 당연히 못 받죠. 따따블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 배당 청구해야죠. 제가 왜 배당 청구했어요? 충분하니까. 그럼 내가 좀 충분 않더라도 내가 돈이 급해. 경매 신청하고 기간이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아, 지가 약간 손해배서 한다는데 국가에서 먹지 마라. 할 수가 없어. 아, 자기 마음이라니까. 내가 1억 빌려줬는데 얘한테 8천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얘가 지금 가치가 얘가 할 때는 얘가 1억이었어. 내가 8천 빌려줬어. 이게 가치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8천밖에 안 남았어. 이거 배당 청구했더니 한 7천 원 받을 수 있어. 나 돈이 급해. 그럼 얘 입장에서 야 요리하고 요리는 지가 알아서 선택하겠죠. 자기 마음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 항상 권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권리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저당권 내가 포기한다. 공짜로 나 포기할 수 있냐고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에이 불쌍한 놈. 7천만 받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니 여기 저는 납부기 8천인데 7천이면은 참가하게 되면 저당권 여기서 만약 참가하게 되면 네. 1억 천 손해 보고. 네, 그렇죠.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1억이 아니 1천만 원 손해가 8천만 원 손해받고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네. 배당 참가를 받고 부족한 금액은 또 건물로 해가지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네, 그렇게는 안 돼요. 저당권 자체가 저당권. 그러니까 얘가 할 때 배당을 청구할 때 다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배당을 했더니 얘가 한 1억인데 한 2천 잡았어요. 원다고 5천 나오고 얘가 얘가 경매가 해봤다 제가 돈이 충분히 할 테니까 배당 청구하는 거지. 손해 벌려서 내 편에 청구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눈치 작전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 눈치가 아니라 평가액이 보통 나오면 다 나옵니다. 평가액이 경매에 오면 평가액이 다 나와요. 대충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아니 내가 만약 이게 1억이에요. 지금 유찰 돼가지고 만약 이게 한 5천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5천 떨어지면 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나라도 사지? 나라도 사지. 절반 가격이면 보통 경남대금이 아주 안 좋은 데는 5천까지 떨어지다면 보통 한 30% 내에 다 떨어집니다. 유찰되더라. 한 1억이면 한 6천에 7천 사이에서 보통 떨어져요. 다 한 7천 정도.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는 전부 다 건물과 토지는 언제든 사놓으면 돈이 오른다는 이런 신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땅이나 건물 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과 굳은 믿음으로 무조건 돈만 있으면 삽니다. 실제로 그러고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아무리 인구가 손해본 사람도 있죠. 물론 건물을 사서. 왜냐하면 건물을 했는데 그게 주거인 게 아니라 상가에 있는데 상가가 안 나가. 우리 친구처럼. 친구 아버지 했는데 2층짜리 상가를 지었는데 좀 길게 지었거든요. 높이 안 짓고. 그게 한가해. 사람도 안 사는데 그다 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었어요. 그 상가 뭐 있겠어요? 없죠. 그냥 푸듯이 한 1층에 한 4개, 2층에 한 4개 정도 되는데 한 1층에 한 2개 들어나? 공실이야. 이게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예, 봐서 물건이 좋고 중심가에 있으면 여기 보면 중심가에 있잖아 옛날에는. 옆에다 건물 피어 있잖아 저 비싼 건물이. 아무 효용가 없죠. 저또 뭐 하고 있어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다 할 것이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목욕탕은 근데 여기 뒤에는 아파트도 없잖아요. 아니 학생 목욕탕 물대다가 길가에서 막아놨는데 내가 봐서는 주차장 누가 주차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다 보니까 보통방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설 데가 없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는 저 대학교 제가 있으니까 PC방 그런 것도 안 될 것이고 가까워도 여기까지 모함에서 올 일은 없고 아무 시할 게 없는 것 같은 애가 저 빨리 가고 텃밭을 갈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저런가 경락강 같죠. 그럼 저런 경락강에서 누가 계속 유찰되었죠. 그냥 그런 거 딱 보면 알지 뭐. 그러니까 가서 딱 보통 압니다. 경락에 보면은 경락한 사람 배당을 내가 해서 이 경락이 얼마나 유찰되고 그게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도 없어지면 내가 배당을 원래 이런 것도
하방원에 있는데 이게 전세권자예요. 이게 저당권자. 얘도 저당권자. 얘가 경매 신청했어. 그럼 얘 전세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근데 배당 참가해요. 그럼 사라져요. 사라지거든요? 배당 참가하면 네. 전세권의 재산은 얘가 경매 신청해갖고 경매에 나오면 얘가 배당 참가하면 사라져요. 전세권도. 담보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전세권 사람이 지가 배당할 것이 없으면 배당 참가할 것이 없을 것이면 지 마음이죠. 국가에서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볼 수 없잖아요. 알아보지. 안 하면 전세권 계속 살려있어요. 살아있어요. 어차피 넘어가도 살아요. 예, 난 전세권 안 살아요. 아무리 된다 해도.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는 자기가 돈 필요 없으면 손을 오더라도 배당 청구할 거 하겠죠. 자, 3촉구로 빠졌습니다. 자, 우선순위는 정해놨죠? 중급에서 배우십시오. 배워요. 보면, 0순위, 1순위부터 7순위, 8순위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국세, 당해세, 국세 빼고, 제일 첫 번째 뭘 그래서? 절차 비용 뺄 거 아니에요? 경매 비용? 그런 순위가 있어요. 경매 비용 빼고, 당해세, 국세, 지방세 다 빼고, 그 다음 우선순위에서 지방 전선권 시간순위로 뚝뚝뚝 떨어지고, 이제 밑에 이제 뭐냐면, 의료보험, 그 다음에 당해세 외에 국세, 의료보험,